길은 5cm, 길이 10cm인 흉기를 가지고 공갈하여 10만 원의 재방탄 이력을 취하였으며 수십 대에 걸쳐 폭행하고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남학과 학생이 금만조 학생을 폭행하려는 것을 방어하려는 차원으로 미쳐 상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이 평소 저를 욕하고 만나면 때린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명히 피고인인 저에게 너는 이젠 죽었어 라고 말을 하고 저를 가격하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의하면 나무 강목에 의한 상처는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존재합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먼저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신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명예는 정숙하세요. 양측 다 법정 내 심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팀입니다. 제13회 중학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세 번째 발표팀, 우리 동인천 중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저스티스. 로우! 가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인천 중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치법정 동아리 잘하자를 하고 있는 지도교사 김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본 경연대회에 앞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사안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한 결과 저희가 과연 법 테두리 밖에서의 행위도 정의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서의 행위도 정의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지금 대본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아이들의 재판은 형사 1심 합의부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합의부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의 역할 부여와 동기 부여를 위해서 합의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개요를 보시게 됐습니다. 실제 이 사안은 우리 학교에서 발생된 사안입니다. 특히 학폭, 물론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학폭에서 끝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을 바탕으로 극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학교가 아닌 타 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금품 갈취, 공갈 협박, 폭행을 하면서 발생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금품 갈취를 당한 2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교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폭력 사안에 휘말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건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과 피고인인 금한조 학생의 폭행 여부 및 공갈 협박이 주요 쟁점이며, 사건의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이 제시한 증거와 사건 장소의 명확성과 남학과 학생의 증언 효력과 금한조 학생의 증거 능력의 명확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법 테두리 안에서만 행위가 정의로 인정되는가, 아니면 법 테두리 밖에서의 행위도 증거로 인정되어야만 하는가, 정의로 인정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땡땡 지방법원 제.땡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고 합천호 폭행 및 상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금한조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네, 나은한 검사와 나열바다 검사가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네, 승소환과 승률장 변호가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한조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2005년 5월 5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땡땡시 땡땡구 땡땡로입니다. 직업은 무엇인가요? 학생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네, 피고인은 2018년 3월 28일 밤 9시 25분경 땡땡시 땡땡동에 있는 별빛 공원에서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을 만나 남학과 학생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후배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지름 5cm, 길이 10cm인 흉기를 가지고 공갈하여 1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며 수십 대에 걸쳐 폭행하고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았습니까?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지요?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본 법정의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후배들을 위하여 한 행동이었으며 검사의 공소장에서 나온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고의에 의한 상해가 아닙니다. 남학과 학생이 금한조 학생을 폭행하려는 것을 방어하려는 차원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직접 목격한 남학과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세우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왔던 세모세모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세모세모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사항을 물으려고 하시나요? 저희 변호인단은 세모세모 중학교 학생들이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이 해왔던 사안들에 대해 물어볼 것이며 왜 세모세모 중학교 선배인 금한조 학생이 본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금한조 학생으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학과 학생의 주장에 대해 물으려고 합니다. 검사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은 본 사건과 연관이 없는 증인들입니다. 본 법정의 사건은 금한조 학생이 남학과 학생이 입은 폭행과 상해 및 공갈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증인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남학과 학생에 대한 폭행과 상해 공갈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은 세모세모 중학교 학생인 김돈내나와 김동거들기 학생 및 교사 김머시서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세모세모 중학교 학생들과 교사에게 어떤 사항을 물으려고 하시나요? 세모세모 중학교 학생인 김돈내나와 김동거들기 학생에게는 남학과 학생의 평소 비행을 물어볼 것이며 세모세모 중학교 교사인 김머시서에게는 평소 금한조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으려고 합니다. 검사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은 본 사건과 연관이 없는 증인들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남학과 학생에 대해 폭행 및 상해와 공갈을 하지 않을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 모두 출석하셨나요? 검사 측 증인 남학과 출석하였습니다. 세모세모중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김돈내나 김돈거들기 학생 및 김머치서 교사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증인들은 오직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김멋있어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남학과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세모세모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세모세모중학교 김돈내나 김동거들기 학생, 김멋있어 증인을 순서로 신문하겠습니다. 남학과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2018년 3월 28일 밤 9시 25분경 땡땡시 땡땡동에 있는 별빛공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일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빛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들은 PC방으로 간다고 하여 먼저 가고 피고인이 금환주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금환주 학생은 제 말을 들어보지 않고 공원 주변에 있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나무 강목으로 저를 수십 차례 가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빌린 10만 원을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만나지 말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강목을 활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세무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돈을 조금 빌렸고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쌓여 금환주 학생이 화가 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저는 금환주 학생이 나무 강목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단순히 오해가 생긴 일이고 단지 친한 후배들에게 돈을 조금 빌렸고 그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금환주 학생이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이 평소 저를 욕하고 만나면 때린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명히 피고인인 저에게 너는 이젠 죽었어 라고 말을 하고 저를 가격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과 세모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오해를 가지고 평소 쌓였던 감정으로 피해자를 근처 공사장에 있던 나무 강목을 이용하여 가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인 금환주 학생이 인근 공사장에 있는 나무 강목을 가지고 본인을 가격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지요? 네, 경찰서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장소의 위성 사진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검사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여기 위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당일 사건 장소에는 공사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공사장이 있더라도 사건 장소와 무려 4km 정도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학교 3학년인 금환주 학생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나무 강목을 가지고 4km나 걸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학과 학생은 금환주 학생이 자신을 싫어해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병원 기록에 의하면 나무 강목에 의한 상처는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존재합니다. 이 역시 증거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검사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남학과 학생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에는 나무 강목에 의한 상처가 아닌 타박상에 의한 상해라는 의사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우측 비골절은 금환주 학생이 저를 가격할 때 무서워 도망을 가면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강목으로 저를 때렸던 상처는 골절로 인한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골절로 인한 상해는 타박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나무 강목으로 인해 입은 상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없애려는 하나의 조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분명 금환주 학생이 나무 강목을 이용하여 저를 가격하였고 도망을 가다가 우측 비골이 골절된 것입니다. 그럼 왜 피고인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나요? 그건 제가 세모중학교 학생들에게 돈을 조금 빌렸고 갚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진 것뿐인데 금환주 학생은 그것을 제가 가치했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후배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싫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로 피고인이 증인을 가격했다는 것입니까? 피고인이 공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정말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피고인을 전치 7주나 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까? 의뢰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증인을 신문하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남학과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모세모중학교 1, 2학년 증인들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6명의 증인들을 동시에 신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검사 측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들, 남학과 학생을 아시나요?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지요? 우리 학교 학생인 김돈내나와 김돈거들기 학생이 남학과 학생의 지시로 우리에게 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증인들은 모두 다 남학과 학생의 지시로 김돈내나 학생과 김돈거들기 학생에게 금품 갈취를 당했고 김돈내나 학생과 김돈거들기 학생은 남학과 학생에게 상납을 하였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돈내나 학생과 김돈거들기 학생들이 남학과 학생의 지시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로 증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변호인은 계속 신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럼 증인들 중에 사건 당일 남학과 학생과 같이 있었던 증인은 없습니까? 네, 제가 사건 당일에 남학과 학생과 같이 있었습니다. 왜 같이 있었나요? 네, 남학과 학생이 저를 불러 왜 남학과 학생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사실 금환주 학생에게 우리의 사안을 말하고 돈을 요청하였고 금환주 학생은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사건 장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사건 장소에 증인과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피고인인 금환주 학생에게 돈을 요청했었고 금환주 학생이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남학과 학생이 피고인과 증인에게 위협을 하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학 학생이 먼저 금환주 학생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위협을 하였고 가격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반대 신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세모세모 중학교 학생인 도와주 증인을 묻겠습니다. 그럼 남학과 학생이 위협을 하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학과 학생은 피고인보다 덩치가 작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남학과 학생은 격투기를 배웠다고 했고 금환주 학생은 싸움을 싫어하는 학생입니다. 증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학과 학생이 통장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남학과 학생의 통장 기록을 살펴보면 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돈을 보내지 않아서입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품 갈취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남학과 학생이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해를 당한 것은 남학과 학생이 아닙니까? 그건 남학과 학생이 우리를 위협하자 피고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학과 학생을 밀쳤을 뿐입니다. 그럼 금환주 학생이 남학과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네요. 하지만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당방위라는 것인가요? 남학과 학생이 증인을 위협하였는데 금환주 학생이 정당방위를 대신 행사했다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모세모중학교 1, 2학년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모세모중학교 김돈내나 학생과 김동거들께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남학과 학생에게 금품 갈취를 당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학과 학생이 땡땡중학교에서 학폭위로부터 별별중학교로 강제 전학을 간 뒤 우연히 노래방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안하게 대해주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학과 학생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학과 학생이 저희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뺏었습니다. 어떻게 위협하던가요? 금환주 학생이 위협을 당했던 별빛공원이었습니다. 남학과 학생이 저희를 별빛공원으로 불러내 돈을 내놓으라고 나무 강목을 가지고 위협하였습니다. 별빛공원이요? 네, 맞습니다. 남학과 학생은 별빛공원을 자주 이용합니다. 별빛공원에는 CCTV가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너희들을 우리가 때려도 우리가 증인이 더 많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럼 남학과 학생은 별빛공원을 잘 알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남학과 학생이 금환주 학생에게도 증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위협하는 행동을 했을 것 같나요?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추측만을 가지고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들은 세모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죠.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 측이 하려는 질문은 다소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사 측 계속 신문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들은 세모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 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까? 이 있습니다. 검사 측은 지금 본 사건과 관련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증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들의 증거 능력에 대해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각합니다. 검사는 계속 신문하세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의 행동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먼저 본 사건과 관련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신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정숙하세요. 양측 다 법정 내 품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검사는 계속 신문하세요. 증인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세모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금품갈취에 의해 출석 정지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학과 학생이 지시한 것이며 돈을 걷어 남학과 학생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결과에는 돈을 걷어 증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들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김돈내나와 김동거들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모중학교 김멋있어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세모중학교 학생부 교사이시죠? 네, 맞습니다. 평소 금환조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금환조 학생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후배들을 잘 이끌고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면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언제 처음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나요? 2018년 3월 21일 우리 학교 1학년 강심장 학생이 학생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3월 21일 이샤무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강심장 학생의 학생부로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별별중학교 학생인 남학과 학생이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돈내나와 김동거들께 학생에게 돈을 주면 남학과 학생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사안 확인서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사안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렸고 경찰관들이 출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우리 학생부 교사들이 별별중학교에게 사안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 도와줘 학생이 학생부에와 피고인과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남학과 학생이 도와줘 학생을 불러내 왜 신고를 했냐고 위협을 했다 했고 도움을 요청한 금환조 학생이 자기 대신 방어를 하다가 남학과 학생이 넘어졌고 남학과 학생이 경찰에 금환조 학생을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하시는 말씀은 남학과 학생이 위협을 하였고 도와줘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아주다가 남학과 학생이 넘어진 것이라는 말을 했나요? 네,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금환조 학생이 세모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회부된 것이죠? 그건 본 사안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조사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환조 학생은 세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를 하였고 그로 인해 출석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 측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증인을 유도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인에서 주장하였듯이 피고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각합니다. 검사는 계속 신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간 피고인의 행실을 보면 금품갈취로 인해 출석 정지를 처분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증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환조 학생은 검사 측의 주장대로 출석 정지를 받은 학생입니다. 출석 정지를 받은 학생들은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이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이 했던 과오를 지우기 위해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후배들도 금한조 학생의 마음을 믿고 서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저질렀던 과거 일로 인해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이 교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김머시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정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8년 3월 28일 밤 9시 25분경 땡땡시 땡땡동에 있는 별빛 공원에서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을 폭행한 적이 있지요? 아닙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고의가 아니었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치 7주의 상처는 방어적인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어 차원에서 무력 행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왜 그 사건 시각에 사건 장소를 도와주 학생과 함께 도망을 간 것인가요? 그건 남학과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두려운 나머지 사건 장소를 벗어난 것입니다. 아니, 고의가 아니고 폭행이 아니었는데 왜 두려운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 처벌될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사건 장소에서 도망을 치다니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는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피고인,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죠? 저는 우리 학교 후배들의 아픔을 도와주기 위해 대신 막아주고 남학과 학생이 저의 신체를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기에 방어 차원에서 밀었을 뿐입니다. 저는 검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폭력에 의한 상해를 입힌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럼 왜 남학과 학생이 피고인을 신고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남학과 학생에게 저희 학교 애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남학과 학생을 무시한다고 남학과 학생이 생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건 상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우리 학교 후배인 도와주 학생이 남학과 학생이 자신을 별빛공원으로 불렀고 때릴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같이 별빛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별빛공원에는 남학과 학생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둘을 둘러싸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남학과 학생과 친구들이 저희를 때리려고 하였고 저는 도와주 학생과 저희를 방어하기 위해 남학과 학생을 밀쳤을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밀치는 바람에 남학과 학생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입니다. 네, 그럼 피고인은 남학과 학생을 고의에 의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존경한 재판장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에 대한 폭행, 상해 및 공갈의 금전적 재산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에게 공갈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은커녕 자신이 저지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말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은 똑똑히 사건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의 중학생이긴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에 따라 정연하게 진술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남학과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지만 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남학과 학생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학과 학생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남학과 학생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맞는 남학가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만 쓰이는 나무 강목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가격하였다고 하는데 증거 사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인 금한주 학생이 4km나 되는 곳에서부터 나무 강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김돈내나와 김돈거들께의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남학가 학생은 치밀하게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장소로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도와주 학생을 불러 위협을 하려고 했고 피고인인 금한주 학생은 단순히 도와주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후배인 도와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폭행이란 발생한 적이 없으며 검사 역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학가의 증언은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고의에 의한 폭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김머시서 증인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같은 학교 후배들에게 준 상처를 감싸고자 후배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남학가 학생을 고의로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위협하는 남학가 학생으로부터 저의 신체를 방어한 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땡땡 지방법원 제.땡 형사부 피고인 금한주에 대한 폭행, 상해 및 공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땡땡 지방법원 제.땡 형사부 2018 고합 천후 피고인 금한주에 대한 폭행, 상해 및 공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불러 생각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당 방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으며 이런 취지를 규정한 것이 형법 제21조의 정당 방위입니다. 피고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검사 측이 주장한 흉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남학가 학생의 진술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남학가 학생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달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2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네, 다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죠. 네. 자, 이렇게 저희들 세 번째 팀 우리 동인천 중학교의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봤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재판부에서 일단은 무죄 선고를 하셨는데 검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검찰 측에서는 신청한 증거가 이제 피해자 남학과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밖에 없죠. 사실은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관련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검찰 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지금 다른 증거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남학과 학생만 증인으로 신청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황 당시 그때 주변에 있었던 학생은 남학과 학생밖에 없었고 저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남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남학과 학생만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 생각은 실제로 형사재판 과정 중에 검찰 측에서 피해자만 증인으로 신청해서 공소가 유지될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증인 신문하는 과정 중에 어떤 뭐 통장 기록 등등과 관련돼서 만약에 증거로 제출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최초에 재판부에서 증거 신청할 게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출도 안 한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의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피고인이 나이가 지금 몇 년생인가요? 2005년생입니다. 그러면 2005년생이면 지금 만 몇 살인가요? 5월 5일생이니까 만 13세요. 만 13세인가요? 네. 예,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지금 형법상에 이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면 이제 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공소 유지할 수 있는지 기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봤습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은 그 피고인이 무죄가 난 거라 검사가 졌잖아요. 네. 이 내용에 관해서 물어보면 그 처음에 공소를 제기할 때 공갈죄를 넣어서 제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히 뭐죠? 그 처음에 남학과 학생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그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린 것을 남학과 학생은 자신이 다 갚았다 했는데 그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학과 학생이 그거를 아직 빌린 거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되어서 그 오해에 대한 걸로 그 아까 전에 이용한 나무 강목을 이용해서 가격을 하였고 그 이후에 10만 원을 가져가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 공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10만 원을 가져간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그 남학과의 그 증인신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후에는 딱히 그런 그 다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증인 일단 뭐 무죄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변호인 측에서도 좀 더 다퉜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많이 논의를 했는데 돈을 뺏지 않았다 이 얘기도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혹시 뭐 변호인이 어디 주장했는데 제가 못 봤다거나 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아니면 뭐 굳이 딱히 넣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지금 그 돈에 관련된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서의 피고인에 대해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피해자가 얼마만큼 다쳤고 어떻게 다쳤냐에 쟁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실주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상해와 폭행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어렵습니다. 그죠? 아마 오전 시간에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학교 폭력이고 어쩌면 중학생 여러분한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사실관계도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바로 발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거였다 생각 들었었는데요. 예, 지도하신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조금의 이제 팩션, 그죠? 가감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고자 했던 그것도 이제 이 법 테두리 내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될 질서인지 아니면은 법 밖에서의 뭔가 이루어져야 될 질서가 또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초법규적인 뭔가 이 정의감 혹은 이런 것들 해서 이거 현행 실정법과 자연법과의 관계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피고인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덩치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과도한 정의감이 불러넣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실제 사건에서 발생했던 거 증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았고, 다음에 이제 이 공식 절차를 통한 뭔가 질서 회복은 너무 늦고 이렇게 해서 이 소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뭔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나타나서 나를 지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좀 바람까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과도한 정의감이 부른 그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편의 그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시청자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분 시간 세 번째 팀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심각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스마일. 자, 우리 일동 차렷 인사합시다. 인사.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팀 우리 동이천 중학교까지 모두 마쳤고요. 잠시 휴식 후에 저희 네 번째 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애들 박민철 가까이 가지 마라. 걔네가 니네 덮친다 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하게 모욕했습니다. 증인이 설명했듯이 증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얼굴하고 팔 여러 군데 뭔가 상처가 들어서 왔습니다. 왜 다쳤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끼리 툭 가다 보면 멍도 들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5월 8일 오세안 콘도에서 성추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